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머리가 좋으신 거 맞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언어 습득이 예. 특히 IQ와 관련이 있다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를 중퇴할 때 네. 영어 성적이 다른 과목 중에도 가장 낮았고요. 네. 그 다음에 검정고시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과 영어는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20대 후반 때 단숨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지능과 상관없이 학습 방법에 좌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진짜 앞서 제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20대 거의 중후반까지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좀 편하게 지내셨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그 영어를 해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영어를 하실 때는 엄청난 의지가 있지 않으면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 만에 듣고 따라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문장이든 단순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듣고 이해하면서 따라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육체 노동 등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이것은 육체 노동에 비해서 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단지 독해 공부를 하고 문법 공부를 했으면은 금방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듣고 따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치 저도 혹시 그 육체 노동의 그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방금 우리 서 기관님께서 지능과 IQ는 문제가 아니다. 영어 공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라큐스 대학교에 석사를 1년 반에 마치시고 1년 안에 학위를 따시고 하신 걸 봤을 때 다른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듣기, 말하기에 또 포커스를 두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같은 영어 선생님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어를 공부를 하셨길래 이런 또 놀라운 또 업적을 또 이루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어 습득은 사실은 어떤 표현을 익혀서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는 게 언어 습득이 아닙니다. 언어 습득이란 실제 읽기, 듣기, 말하기에 대한 감각을 개발해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맞게 문장을 머릿속에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감각 개발이 언어 습득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혼자서 일주일 정도 했지만은 그게 바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 개발 위주 학습. 네. 그 노하우 비결을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듣도록 하고요. 네. 교수님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셨는데 이 지능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언어는 사실 지능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한국말을 하는데 크게 지능과 관계없이 다 잘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습득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 기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당히 겸손하게 저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또 엄청난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네. 특히 놀라운 것은 젊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언어 습득의 연령으로 봤을 땐 상당히 늦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썬키 선생님 신곡 잘 따라 부르십니까?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소녀시대 멤버들이 외워도 그 다음날 다 잊어먹습니다. 네. 그게 정상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키를 딱 치면은 머릿속에 그것이 쉽게 입력이 되는데 요즘에 뭐를 해가지고 엔터키를 딱 치면은 저장 공간 없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서 기관님은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누구나 똑같이 생물학적으로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거를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노하우를 분명히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습 노하우를 좀 저희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도표를 준비를 하셔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 그 뇌 속에서는 어떤 영역을 어떻게 얼마나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공간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혹은 이해나 학습에 동원되는 공간이 상당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청각, 중추, 언어 이해 영역, 언어 표현 영역, 발음 영역, 4대 발성기관 이게 동원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읽게 되면은 여기처럼 소리 내지 않고 읽으면 이 두 군데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중추, 눈으로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언어 이해 영역, 이 두 군데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죠? I think it's possible for me to master English in a short period.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 문장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냈지만은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it's possible for you 혹은 it's possible for me 라는 식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은 시각, 중추, 언어, 이해 영역 두 군데만 작동합니다. 그러면 뇌 속에 사실 5, 6군데가 작동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만 작동하니까 네. 독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그 저장되는 공간도 두 군데지만은 동원되는 공간이 두 군데인데 문제는 말하기는 이렇게 4군데와 4대 발성기관이 동원되는데 읽기를 아무리 잘해도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도 떨어집니다. 두 군데만 작동되니까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청각, 중추와 언어, 이해 영역 두 군데만 작동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CNN 뉴스를 완벽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어도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나머지 세 개 부분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감각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도 되지 않지만은 저장 공간을 훨씬 더 적게 쓰게 되는 거죠. 이 소리 내지 않고 읽거나 듣기만 하거나 또 작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어 문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하더라도 언어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 두 군데만 작동됩니다. 나머지 말하기에 필요한 이 두 개의 영역과 청각, 중추 등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글을 완벽하게 영작을 할 수 있어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만은 문제는 결국은 학습 효과도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영어 학습의 문제점이 뭔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들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영자 신문은 다 읽어도 AFK는 안 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리튼 커뮤니케이션과 소리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또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우리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사교육을 좀 줄이고 공교육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서기관님. 정말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원 수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서기관님 같은 그런 영어 실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감각 개발 위주의 학습인데 사실은 그 감각 개발 위주의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 하면 학습 의지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는 자기한테 맞는 언어 습득 환경을 조성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때 시중에서 사온 CD나 테이프를 돌리면 실제 그 정상적인 속도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의 능력에 맞게 그러니까 이해하고 듣고 따라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속도 조절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듣고 따라할 때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속도로 듣고 따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사온 테이프를 돌리면 제 교재의 그 첫 문장입니다. 나는